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단소고 통사한국사 김태현 선생입니다. 네, 일단 뭐 사진이 너무 왜곡돼 보이는데 좀 그렇죠? 똑같아요. 예. 지금 보면은 요건 뭐 제 출강하는 학원이고요. 예, 요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일단 단소고가 전 과목이 균형 있게 깔린 학원이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고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시간표 잘 피해가지고 모든 과목을 수강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에 작년도 1학기, 1학기 때 중간고사 있죠? 1학기 중간기말 합친 건데 거기에 평균을 제가 한번 조사해서 갖고 왔는데 이게 사실 다 비슷해요, 사실. 예, 비슷해요. 근데 수학이 굉장히 낮죠? 수학이.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싫어하고 어려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신 같은 경우에는 수학만, 뭐 국어만,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균형 있게 해준다면은 내신 평점은 우리가 이게 1, 2, 3등급이면 사실 상위권이에요. 예, 그 정도는 다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사가 68점이죠. 예, 그리고 통사가 74점으로 돼 있습니다. 평균이. 예, 평균이.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낮은 거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여기에 지금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분포를 보시면은 여기 하위권에 쫙 몰려 있어요. 이거는 이 과목의 특성이 뭐냐 하면 공부를 안 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예. 근데 공부를 한 학생은 요 앞에 여기에 이제 10%대에 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최종적으로. 실제로 학원의 도움을 통사, 한국사 이런 사탐 과목이 많이 받는 편이 아니에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자,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이 받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의 도움을 좀 받는 애들은 당연히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만 냅두면요, 안 합니다. 예. 보통 그러거든요. 통사랑 한국사는 이거까지 학원 다녀야 돼? 그냥 혼자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보통 안 해요. 보셔서 알 겁니다, 아마. 보통 이제 애들 공부할 때 시험 때 되면은 임박해가지고 책에 펴놓고 있는데 그 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의 안 넘어갈 겁니다. 거의. 그래서 누군가에게 시킨다면은 충분히 효과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단소고 한국사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랬는데 작년에 저와 함께 수업했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다 1, 2등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 먼저 소개한다면은 이게 난이도가 약간 쉬워요. 근데 쉽다는 게 보통 이제 강사분들 설명하실 때 보면은 뭐 다 어렵대요. 그거 겁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 겁주는 거고요. 어려운 거는 오히려 애들한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쉬울 경우에는 100점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100점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 난이도가 한국사가 페이지가 좀 작아요. 작고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데 관건이 뭐냐면 서술형이거든요. 서술형이 진짜 서술형이에요. 일반적인 학교들이 막 그 단답형 있죠. 특히 여학교의 경우에 단답형이 되게 많은데 단답형은 그냥 중요한 키워드만 외웠으면 돼요. 근데 여기는 다 서술형입니다. 실제로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막판에 선생님이 찝어주는데 저는 그거를 다 정리해서 애들한테 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외워가면 돼요. 그것만. 그럼 되게 편해지는 거죠. 아니면 애들이 교과서에서 다 찾아야 돼요. 근데 찾고 하기가 문제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서술형 자체가 찾고 그거를 갖다가 깔끔한 문장으로 만드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다 만들어 드립니다. 그럼 당연히 서술형은 다 맞고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도움을 받는다면. 자, 그리고 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식 싸움이에요, 사실은. 통사가 단소고 같은 경우에 타 학교랑 이제 비교했을 때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고 무난한 편인데 노멀이죠. 중상 정도예요. 예, 완전히 죽은 아닙니다. 자, 근데 통사는 좀 과목의 특성이 말 그대로 사회다 보니까 살아가는 이야기죠. 상식이죠. 예. 그래서 상식이라든지 어릴 때 좀 책을 많이 봤거나 아니면 뉴스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학생들이 반드시 유리해요. 예, 그건 약간 좀 뭐랄까 내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공이 없다면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어머니도 그 애들이 어릴 때 독서를 많이 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사에는 여러 개의 과목이 다 있거든요. 경제도 있고 또 윤리도 있고 또 사회문화도 있고 지리도 있고 이런데 사실 지리라든지 경제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에요. 훈련. 암기하고 그리고 문제 유형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을 반복적으로 시키면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생활과 윤리 파트라든지 사회문화 파트 이거는 약간 뭐랄까 그냥 단순 암기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에 자기가 외운 내용을 적용을 시켜 응용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변별력이 생길 텐데 그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랄까 응용력이라는 거는 문제를 갖다가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그 문제는 시중에 있는 문제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문제를 갖다가 제공해서 해드릴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건 이제 분석해드린 거고요.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내신은 단위수 경쟁이기 때문에요. 국영수가 지금 3단위씩이에요. 각각.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통산 한국사는 같이 대비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6단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파고들 때는 당연히 통상 한국사를 같이 해주시면은 여기서 상위권에 등급을 만든다면 전체적인 내신 평점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2배가 차이가 납니다. 단위수가. 그러니까 1학년 내신은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통상 한국사는 시간 대비해서 성적 향상도가 굉장히 높은 과목이라는 거. 아까 과목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 제공을 해줍니다. 학교에서 내주는 프린트라든지 학교 교과서라든지 빈칸이라든지 그리고 또 서술형에 대한 답지라든지 이런 걸 제가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특히 공부하기 싫어 이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시간 대비 성적 향상도가 높을 거고요. 그리고 타 과목에 비해서 이게 뭐 일주일에 2번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면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투자해서 단위수 같은 경우에는 2배, 그렇죠? 6단위를 가져갈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또 많은 아이들이 착각을 하는 게 벼락치기예요. 근데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벼락치기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벼락치기는 페이지 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좀 안 됩니다. 예, 양 자체가 대폭 늘어납니다.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혼자 공부할 게 하지만 보통 손대지 않죠. 특히 남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니 그 가방 같은 거 한번 뒤져보셨을지도 있는데 그 프린트가 막 작년께 나와요. 예. 예, 가정통신 막 중학교 때 나오고 예,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받으면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자, 제가 이제 과목에 대한 특성을 말씀드릴 텐데 통합사회인데 이 통합사회는 어떤 학교는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랜덤으로 과목의 순서랑 상관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단소고의 경우에는 1단원부터 쭉 진행됩니다. 예, 순서대로 진행되니까 대비할 때는 공부할 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초반에 선생님이 놀아요. 학교에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진도를 안 나가요. 분명히 나가야 되는 단원이 총 9단원이기 때문에 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가지고 한 1학기 때 6단원은 빼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가요. 근데 시험범위 나오는 거 보면은 분명히 충분히 한 3단원 이상은 나간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런지 전 모르겠어요. 아직도. 처음엔 좀 논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프린트를 막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이 처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앞에 있는 내용, 이렇게 뒤에 새롭게 배운 내용들은 빨리빨리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1단원만 가지고 한 몇 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3단원까지가 시험범위라면은 2, 3단원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머지 그냥 때려 박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힘들죠.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 진도가 느리고 시험에 임박했을 때 몰아서 나가는 경향, 이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자, 그리고 프린트가 나올 건데요. 프린트를 막 보내줍니다. 근데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내용이 특별하거나 뭐 고3 내용을 끌어다 수업하거나 이런 프린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프린트가 시험에 임박해서 줍니다. 일주일 전에. 예, 일주일 전에.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뭐 대단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대비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봤는데 저희 통합사회가 다른 과목에 비해 평균이 좀 높아요. 예, 그거는 난이도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요. 그냥 남학생들이 상식이 좀 풍부해서 그래요. 예, 그거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문제 싸움이 될 겁니다. 결국은. 한국사도 그렇고 통사도 그렇고 쉬워버리면 100점이 많이 나오고 그럼 등급 못 가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문제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킬러 문제가 아예 없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통사 같은 경우에는 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리법을 이따 소개하겠지만요. 거의 매주 50에서 100문제 사이의 문제는 풀리게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다음에 학원 오기 전에 그 주에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 방법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건 뭐 교재인데 교과서랑 이제 학교 프린트를 결합시킨 교재입니다. 예. 굳이 다른 걸 볼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뭐 지금 칼라지만 실제로 아이들한테 줄 때는 흑백이고요. 지금 칼라지만. 예. 근데 뭐 칼라나 흑백은 그렇게 뭐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좀 심화된 내용인데 심화된 내용은 만약에 학교 프린트에서 추가된 내용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이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통사 대비하는 방법인데 통사는 단순 암기 과목은 절대 아닙니다. 지리 파트나 경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통한 훈련, 그리고 다양한 문제가 유형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극복이 되는데, 진짜 아까 얘기했던 윤리 파트나 사회문화 파트는 응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문제를 많이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맥시멈 20문제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과제에 치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는 걸 갖다가 한 번 숙제해와 그리고 다음 주에 검사하는 건 이미 늦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매일매일 감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출 유형에 맞춰가지고 관련 교과서나 혹은 사례를 접목시킬 수 있는 문제들을 하루에 10개에서 20개 될 겁니다. 이렇게 매일 나가요. 날짜가 써 있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은 이제 날짜를 갖다가 여기 써놨구나. 실제 운영했던 건데 날짜를 갖다가 써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하루에 매일매일 애들 체크할 때 받습니다. 이거는 그냥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푸는 게 아니라 풀고 나서 저한테 푼 거를 찍어서 보내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흔적까지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답만 써 있으면 걔는 문제를 제대로 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똑똑해서 답만 쓰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해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실수 분명히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틀린 거를 체크하고 그리고 어떻게 메모를 했는지 그거를 제가 직접 검토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검사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학습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피드백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경제 파트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카톡으로는 질문이 불가능해요. 그땐 제가 직접 해설 영상을 찍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아이패드로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철저하게 단톡방 안에서 관리가 될 거고요. 궁금하시면 엄마한테도 발송합니다. 문제를. 그런 거 애들이 해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부모님과 아이들 간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저랑 아이들 간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부모님 신경 안 쓰게 제 선에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사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 비중이 큰 편이지만 서술형 문제는 제시가 됩니다. 근데 8개 정도를 찝어주는데 그게 사실 직접 찾아서 서술형 답을 갖다가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다 만들어 줄 거고요. 그걸 잘 만들어 준다고 했을 때는 그거 다 맞아요. 그러면 변별력은 객관식인데 객관식에서는 범위가 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기는 조금 힘들어요. 문제 개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 대신에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됩니다, 사실은. 1등급은 100점입니다. 문제 난이도가 쉬워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어렵다는 것보다 더 큰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은. 자, 그래서 한국사는 알면 맞추고 모르는 틀리는 과목이기 때문에 도움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차이는 당연히 크게 벌어지겠고요. 아까 성적 분포를 봤을 때 한국사의 경우에는 하위권에 특히 많이 몰려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냥 놔두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냥 놔두면은. 근데 하면은 분명히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대비책은 이런 거죠. 한국사의 킬러 포인트라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흐름 속에서 묻는 문제죠. 단순히 어떤 포인트를 암기해서 문제 푸는 거는 답이고 아니고가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맞출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파악하는 어떤 그 시대와 시대 사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순서 나열 문제 이런 게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전체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판서 위주의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과서 빈칸인데 저는 그냥 빈칸은 안 줘요. 제가 다 해설 달아놓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습서를 봐도 해설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한 내용이 아이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빈칸 같은 걸 추론할 때 빈칸이 많다고 하지만 여기에 다 해설을 제가 달아놓습니다. 중요한 자료와 함께. 자, 그리고 관련된 교재. 교재는 조금 이제 압축을 시켰죠. 근데 단소호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를 주긴 주거든요. 근데 그 프린트도 저한테 다 있습니다. 어차피 출판사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프린트를 쓰기 때문에 똑같은 프린트를 똑같이 또 주기도 할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애들이 학교 프린트 잊어버렸을 때는 저한테 달라고 그러면 바로 줘요. 바로 줘요. 똑같은 게 다 있습니다. 아예. 자, 한국사는 관리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한국사의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반복적으로 똑같은 개념을 갖다 계속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만약에 테스트를 본다고 했을 때 테스트를 볼게. 다음 주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볼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언제 공부하냐 하면은 그 전날 공부해요. 그 전날. 아, 그거는 솔직히 실전에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냥 엄마들한테 문자를 보낸다. 이런 것 때문에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일 뿐이지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왜 하는 거냐 하면은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수업을 하지 않으면 까먹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하루에 10분만 쓰면 되거든요. 사전에 이제 워크북이 배부가 될 거고요. 거기에 매일 날짜 써 있을 거고 2문제씩 제공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는 학교 시험보다 난이도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은 제가 설명하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예. 문제가 너무 쉬우면 제가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이 한국사를 갖다 외웠다고 해도 자료가 워낙 옛날 글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어떤 포인트를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들은 어떤 세세한 거에 신경을 쓰지 전체적인 흐름을 안 보려고 그래요. 한국사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딱 봤을 때 문제부터 읽고 시대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제가 계속 보여줄 거예요. 네, 계속 보여주고 이게 실제로 첨삭해서 영상으로 제공되었던 파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다 해석하는 거예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공부할 땐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가 왜 답이 아닌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문제를 공부하게 되면 자료 그리고 선지 5개 해가지고 총 6개의 개념이 공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과제가 또 나갔을 때는 그 전주에 했던 내용이 누적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이 안에서 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갖다가 안 해요. 네, 이 안에서 이 선택지에서 네, 이런 개념 가지고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했고 안 했고는 제가 일일 체크하는 것도 있겠지만 테스트 결과로 증명이 될 겁니다. 네, 매일매일 애들이 이것도 사진 찍어 보내면은 제가 한 거 봐요. 그리고 영상 보내면 애들이 꼭 필기만 베껴 쓰거든요. 네, 중간에 암호가 들어갑니다. 네, 제가 사인을 줘요. 중간에 몇 개가 있어요. 뭘 그려보라 그러거든, 뭐든지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테스트를 보면은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애들이 빼도 박도 못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아, 이거는 실제 수업할 때 내용인데 거의 뭐 판서 위주고요. 한국사의 경우에는 판서를 했을 때랑 PPT 했을 때랑 집중도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판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시대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와 함께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PPT는 전체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예, 전체를 보고 흐름을 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흐름과 구조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이건 뭐 거의 마무리 멘트인데요. 사실 그래요. 아이들은 공부 안 해요. 예, 그게 정상입니다. 예,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당연히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관리겠죠. 그리고 강의도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뭐 그래요. 다들 얘기할 때 뭐 내가 1등급 몇 명 배출했다. 전 그거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1등급이 몇 명이 들었다가 아니라 1등급을 만드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아이들이 성적이 지금 어땠든 간에 저와 함께하면 오른다는 거죠. 그거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수업을 들은 모두가 뭐 1등급, 이건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근데 함께 한다면 무조건 성적은 오르거나 1등급인 학생들이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좌우명인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대비해 이게 아니고요.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가 나올지 절대 모르기 때문이죠. 예, 이게 이제 그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관리하는 방법이고, 실제로 아이들 단톡방에서 제가 관리되어지는 법이고요. 이거는 진행 방법이고요. 그리고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데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한 이틀에 한 번꼴로 합니다. 보통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주기가 있어요. 아, 맨날 하니까 애들이 나 싫어하는 것 같은데? 예, 차단했나? 상처받기도 하고. 한 2, 3일에 걸쳐 제가 이제 완급 조절을 할 겁니다. 그거는. 자, 그리고 이거는 표지인데, 사진이 잘 나와가지고, 그냥 넣고요. 요게 이제 실제 운영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단톡방에 통사 한국사가 함께 제공이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거예요. 그 자료에도 있는데, 자료에 이제 10분 통사라든지 아까 주간 통사 그리고 10분 한국사라는 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을 아이들한테 문자가 나가는 그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건 아이들한테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한테도 나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까먹게 되면은 그 어머니께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분 통사 혹은 주간 통사 10분 한국사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복습이 있습니다. 크게 부담 안 돼요. 2개 다 했을 때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해본 결과
해볼 학생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요. 예. 자, 어이구 꺼졌다. 예,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에 인사말을 좀 이렇게 넣어놨어야 되는데 인사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